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살로만 뉴스가 준비한 것은 2021년 1월 넷째 주 독일 분데스리가 주요 경기 결과 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아무래도 세리아 A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언론에서 기사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요 소식을 접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토토 발매 중단기를 맞이해서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세리아 A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주요 경기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도 살로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코너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승무패 4회차 3번 경기에 들어온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4회차 3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아웃국이 맞붙는데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두 경기에서 1무 1패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라이프찌히 원정에서 3대1 승리, 특히 홀란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라이프찌히 원정 3대1 승리를 거둔 이후에 두 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전 수요일 새벽에 펼쳐졌던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했고 그 경기에서 슈팅 기회 자체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인 것이 도르트문트입니다.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기를 초래한 면도 있고 홀란드 선수가 직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마인츠전과 레버쿠젠 경기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도르트문트가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 선수 역시 레버쿠젠전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놓치면서 1대2 패배,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승무패 4회차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부르크가 맞붙는데 이 승무패 4회차 경기는 19라운드,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를 한 번 더 치르겠죠. 18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도르트문트는 18라운드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18라운드에서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무패 4회차를 앞두고서 이 메넨글라트바흐 원정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아우구스부르크 역시 직전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 조금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0대1 한 골차로 패배를 했는데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부르크가 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하면서 바이에른 미넨의 압도적인 화력에 조금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 바이에른 미넨의 에이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교체가 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우구스부르크도 동점골을 노렸는데 굉장히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후반전에 핀보가선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이 핀보가선 선수의 페널티킥이 실축이 되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놓친 것이 아웃국입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3연패 하락세에 빠졌고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18라운드에서는 돌풍의 팀 우니온 베를린을 만나기 때문에 4연패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니온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승무패 4회차 19라운드 일정을 조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르트문트의 포토 오브 더 데이 이날의 사진을 꼽아봤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굉장히 이 젊은 선수인데 인상이 굉장히 순하다가도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이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제이든 산초 선수의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모에 씨발 욕 나오게 할래 이 족같은. 네, 두 번째 소식은 승무패 4회차 4번 경기에 들어온 프랑크푸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소식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정우영과 권창훈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인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난타전이 예상이 됐고 경기 결과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인 안드레 실바 선수는 최근에 꾸준히 골을 넣다가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우면서 침묵을 지켰고 후반 30분 상대 수비수 자책골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프랑크푸르트가 조금은 힘겹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분데스리가 4연승 뒤에 프라이부르크전 무승부로 조금은 상승세가 끊긴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에는 레알에서 임대 영입을 한 요비치라는 선수 공격수가 있는데 이 요비치 선수가 프랑크푸르트 출신인데 레알로 이적을 해서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부상도 잦았었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친정팀인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요비치 선수가 직전 샬케전에서는 2골이나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는데 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막판 후반 중반 이후에 교체 투입을 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는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헤르타 베를린과의 19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18라운드 아르미니 원정을 떠났는데 이 아르미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승리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19라운드 헤르타 베를린을 전을 앞두고 아르미니전에서 안드레 실바나 요비치 같은 선수들이 다시 발끝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호펜하임과의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1무 2패를 당했고 호펜하임의 에이스 크라마리치에게 2골을 헌납을 하면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헤르타가 고전을 하는 것이 에이스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모처럼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놀림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쿠냐 선수가 출전 경기 7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쿠냐 선수를 필두로 해서 피용테크 선수 같은 골을 넣어줘야 하는 공격진들이 골을 넣어주지 못해서 헤르타가 최근에 이 3경기 연속 무득점, 득점력 난조에 빠졌습니다. 또한 피용테크 선수가 팀 내 주급에서 굉장히 2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주급을 받는 공격수인데 이 피용테크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호펜하임전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하고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브레멘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헤르타 베를린의 포터 오브 더 데이를 꼽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마테우스 쿠냐 선수인데 굉장히 초중반기에 많은 골을 넣어주고 공격 포인트를 양산을 했는데 최근에 7경기 연속 이 무득점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렇기 때문에 쿠냐 선수의 이 분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 헤르타 베를린의 현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4회차 5번 경기에 들어온 우니온 베를린과 뮌헨글라트바흐의 근황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0대1로 석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 6경기 무패 3승 3무로 상승세를 탔었는데 그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이 됐고 우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분데스리가 전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던 팀인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처음으로 올 시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실리 축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공격력까지 가미를 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에이스 공격 자원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부상인 것이 조금은 이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부진 속에서도 리버풀에서 임대로 데려온 아워니라는 굉장히 최전방에서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를 필두로 해서 프리드리히라는 센터백 자원이 있는데 이 프리드리히의 뚝배기를 앞세운 세트피스로도
심심치 않게 골을 넣고 있는 것이 베를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그런데 처음으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막스 크루제를 향한 그리움이 조금은 짙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18라운드 아우구스부르크 원정을 떠난 다음에 승무패 4회차 5번 경기로 들어온 19라운드 메넨글라트바흐전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전을 앞두고 아웃국 원정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것이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도 직전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브레멘이 공격 자원들의 부상 복귀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 이러한 브레멘을 상대로 조금은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넨글라트바흐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인 얀 존모 선수가 결정적인 선방을 두 차례나 해내면서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5번 경기인 우니온 베를린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번 주말에 도르트문트와 맞붙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메넨글라트바흐가 도르트문트까지 잡아낸다면 제 아무리 우니온이 돌풍의 팀이라고는 하나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손쉽게 승리나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니온과 메넨글라트바흐 역시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아웃국과의 원정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 경기 결과가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19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니온 베를린의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등번호 10번의 막스 크루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양산을 하면서 우니온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니온의 화력이 조금은 약화된 모습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막스 크루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트피스 한방이랄지 최전방의 아워니 같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강팀들도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올 시즌 첫 분데스리가 무득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슬슬 막스 크루제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승무패 4회차 6번 경기를 펼치는 브레멘과 샬케이의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상 복귀 이후에 공격 작업이 조금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직전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한 골차 석패를 당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넨글라트바흐 골키퍼의 얀 존모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동점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이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을 유념을 해 두시고, 레버쿠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아웃국과의 홈경기에서는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3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이 이번 주말에 헤르타 베를린을 만나는데, 이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마탱이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멘이 승무패 4회차 6번 경기로 들어온 샬케전을 앞두고 헤르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샬케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샬케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또다시 살쾡이 4마리 모두로 변신을 했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 직전 쾰른과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했고, 호펜하임전 대승 이후에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또다시 샬케 특유의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점은 이 호펜하임전에서 무려 3골이나 몰아치면서 샬케를 구해냈던 19살 미국 출신의 신성 매튜 호페 선수가 호펜하임전 해트트릭에 이어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쾰른전, 직전 쾰른전에서도 한 골을 넣으면서 소년가장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샬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샬케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자신 또한 전성기를 보냈었던 이 훈텔라르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훈텔라르 선수가 35살이 훌쩍 넘긴 노장 선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훈텔라르 선수가 아약스에서도 교체로 주로 출전을 했지만 7골이나 네덜란드 리그에서 넣었을 정도로 골 결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훈텔라르 선수가 친정팀인 샬케이의 강등을 막기 위해서 한 시즌간 임대 이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텔라르 선수가 승무패 4회차죠. 다음 주말에 펼쳐지는 샬케
와 브레멘 경기에서 훈텔라르 선수가 만약에 출격을 할 수 있다면 브레멘을 상대로 굉장히 샬케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텔라르 선수가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 과연 출전을 할 것인가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훈텔라르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 혹은 선발로 경기를 출전한다면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훈텔라르 선수가 이번 주말에 바이에른 미넨전에 출전을 하는지 마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음 주말에 있을 브레멘과 샬케전을 예측을 하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선수가 19살 매튜 호페 선수죠. 지금 여드름이 송골송골 났을 정도로 굉장히 앳된 선수인데 눈빛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이 샬케 이 조금은 덜 떨어진 형님들 사이에서 초롱초롱 눈빛이 살아있는 매튜 호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호페가 한 골을 넣으면 수비에서는 2골, 3골을 쳐먹고 있기 때문에 샬케는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진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페 선수가 수비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다음 경기는 승부패 4회차 8번 경기로 들어온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의 근황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펼쳐졌던 우니온과의 홈 경기에서 모처럼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가 7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을 했고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이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세를로트 같은 어떤 장신 공격수를 최전방에 놓기보다는 포르스벨이나 포울센 그리고 은쿤쿠 같은 연계가 좋은 선수들과 이선의 자비처, 다니 올보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유기적인 스위칭과 연계 패턴을 통해서 공격 작업을 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를로트 선수가 중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 공격 작업이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를로트를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을 했고 비록 세를로트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1대0 신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공격 자원인 은쿤쿠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렸고 이번 우니온과의 홈 경기에서는 87분이나 소화를 하면서 이 몸 상태를 끌어올렸는데 아직까지 슈팅 어떤 0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은쿤쿠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황에서 세룰로트와의 이 합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빈 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앙헬리뇨 쪽을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일삼으면서 라이프치히가 화력이 약화가 됐는데 은쿤쿠의 부상 복귀와 세룰루트의 선발 기용이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는 서브 명단에 포함이 됐지만 이번에도 우니온전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고 최근에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전에서 패배를 하고 볼프스전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4회차에서 레버쿠젠과 맞붙게 됐는데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18라운드 경기에서는 마탱이가 간 마인츠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우니온전 승리에 이어서 마인츠전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승무패 4회차 8번 경기에 들어온 레버쿠젠전을 앞두고 굉장히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레버쿠젠 역시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 새벽에 펼쳐졌던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 역시 라이프치히라는 이 거목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분데스리가 4경기 1무 3패 부진 이후에 5경기 만에 무려 도르트문트라는 대열을 낚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레버쿠젠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번 주말에 볼프스부르크를 만나고 볼프스부르크전을 치른 다음 그 다음 주말에 라이프치히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전 승리 상승세를 이어서 볼프스전에서도 반드시 좋은 경기를 펼쳐야 이 라이프치히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라이프치히의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황희찬 선수인데 백승호 선수와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승호 선수와 식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굉장히 컨디션 난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지만 꾸준히 몸을 끌어올리면서 서브 명단에는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겔스만 감독이 언제 황희찬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밥도 열심히 먹으면서 출전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 경기는 쾰른 대 아르미니 승무패 4회차 12번 경기에서 맞붙는 쾰른과 아르미니의 근황입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고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 샬케 원정을 떠나서 2대1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3무 6패로 1승조차 거두지 못한 쾰른인데 원정에서는 3승 3무 2패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샬케가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샬케 원정에서 2대1 꾸역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쾰른이 원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쾰른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공격 자원 쪽에 부상 및 부진이 길어지면서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수비수들의 어떤 세트피스나 미드필더진의 꾸역골로 득점을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이 없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온드레이 두다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 가짜 9번 펄스 9이라는 전술을 들고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원정에서는 그나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또다시 홈에서는 나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쾰른과 아르미니의 승무패 12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다음 18라운드 일정에서 호펜하임 원정을 떠납니다. 만약에 원정 깡패라고 볼 수 있는 쾰른이 호펜하임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홈 고자라고 불릴지라도 아르미니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아르미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올 시즌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슈투트를 무려 3대0으로 잡아냈다는 점에서 아르미니가 확실히 홈에서는 굉장히 깡패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직전 승무패에서 베네벤토와 크로토네의 맞대결에서 이 베네벤토가 1부 리그에서는 크로토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승무패 분석을 해드리면서 승격팀들 간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쳐온 팀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의 성적과는 별개로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르미니와 슈투트도 비슷한 맥락이 나왔습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는 슈투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르미니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슈투트와 굉장히 맞대결을 많이 펼쳐봤기 때문에 슈투트 공포증이 1부 리그 팀보다 오히려 없는 것 같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팀 에이스인 도안 리츠 선수가 아르미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안 리츠 선수가 슈투트를 상대로 한 골,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 크로스, 날카로운 크로스로 자책골까지 유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올 시즌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쾰른과 정반대로 홈에서 4승 5패, 원정에서 1승 2무 5패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경기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경기가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나 아르미니가 올 시즌 무려 홈에서 4승이나 수확한 승격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직전 슈투트가르트를 완파를 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역시 섣불리 승리를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미니 역시 다음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를 좋은 경기 결과로 맞출 수만 있다면 승무패 4회차 12번 경기에서 쾰른 원정을 떠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르미니의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아봤는데 이 선수가 이 도안 리츠 일본 대표팀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아르미니의 에이스 도안 리츠 선수입니다. 슈투트를 상대로 쐐기골을 넣었고 이 두 번째 골을
날카로운 크로스로 수비수의 자책골까지 유도를 하면서 MVP급 활약을 했습니다. 이 화질이 굉장히 뿌연 것은 제가 일본 선수라고 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수전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질이 흐려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승부패 4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근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캐다가 직전 마인츠 원정에서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플레이메이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1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아르놀트 선수가 중원에 돌아온 것은 볼프스부르크의 어떤 유기적인 공격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최전방에 장신 197cm 장신 공격수인 베흐호스트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연속골 3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 12골을 넣고 있는 베흐호스트이기 때문에 승무패 1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가 승무패 경기를 앞두고서 레버쿠젠 원정을 떠납니다. 레버쿠젠 원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프라이부르크전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최근에 분데스리가 5연승 뒤에 조금은 주춤을 하는 모습입니다. 5연승 뒤에 바이에른 미넨을 만나서 한 골차 석패를 당했고, 직전 새벽에 펼쳐졌던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은 꺾였다고는 하나 강팀과의 2연전에서 상승세가 조금은 꺾인 거고, 그래도 5연승의 상승세 여파가 남아있는 프라이부르크인데, 이 문제는 구단 최고 이적료로 데리고 온 핵심 미드필더 산타마리아 선수가 무릎 부상 여파로 인해서 새벽에 펼쳐졌던 프랑크푸르트전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슈투트와의 홈경기에서 산타마리아 선수의 출전 여부를 조금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타마리아 선수가 슈투트전에도 나오지 못한다면 다음 주말에 펼쳐지는 승무패 4회차 13번 경기 볼프스 원정에서 산타마리아 선수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가 측면에 그리포 선수의 집중이 되는 어떤 공격 루트나 득점력이 조금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살라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하는 화력이 볼프스부르크전에도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프라이부르크의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아 봤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인데 모처럼 후반 2분, 13분 만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보여드렸던 도안 리츠 선수와는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이것은 제가 한국 선수라고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스포티비 쪽에 화질이 분데스리가 유튜브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의도된 화질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 정우영 선수, 황희찬 선수와 달리 정우영 선수는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고 있는데 반드시 이 주전으로 도약을 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라는 점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살로만 뉴스 분데스리가 1월 넷째 주 경기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발매 중단기에 풋볼살롱이 새롭게 런칭을 한 코너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꾸준히 발전을 시켜서 정규적인 컨텐츠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풋볼살롱의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분석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머리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과 프로토 분석 사런더 오빠, 그리고 심층 분석인 후방 빌드업까지 조금은 맛을 본 이후에 승무패 4회차 분석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관련된 설명을
상세하게 촬영을 해 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고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채널 운영에 그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